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부록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요조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실은 이 시집을 얼마 전에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제 같은 시집에 들어있는 다른 시 중에 네. 이제 오늘 다룰 책과 너무 이제 맞닿아 있는 시가 있어가지고 굳이 다시 한번 제 소환을 했습니다. 네. 최영미 시인의 다시 오지 않는 것들이라는 시집에서 하나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네, 오늘은 내버려둬라는 시를 Let it go.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내버려둬. 시인을 그냥 내버려둬. 혼자 울게 내버려둬. 가난이 지겹다 투덜거려도 달을 쳐다보며 낭만이나 먹고 살게 내버려둬. 무슨 보험에 들라고 귀찮게 하지 말고 건강검진 왜 안 하냐고 잔소리하지 말고 누구누구에게 잘 보이라고 훈계일랑 말고 저 혼자 잘난 맛에 까칠해지게 내버려둬. 사교의 테이블에 앉혀 억지로 박수치게 하지 말고 편리한 앱을 깔아주겠다. 대출 이자가 싸니 어서 집 사라. 헛되이 부추기지 말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게 내버려둬. 헤매다 길가에 고꾸라지게 제발 그냥 내버려둬. 이거는 뭐 무슨 첨언이 해석을 필요 없는. 예. 네. 근데 또 최영미 시인님이 언제 쓰셨을지도 왠지 알 것 네. 같고 그러네요. 유조님 그 최영미 시인님 이번에 인터뷰 하셨었죠. 얼마 예. 전에 인터뷰하고 그리고 나서 인터뷰 기사 나오고 또 점심을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다 같이 이제 우리 레디꼬 하는 그런 유주님이 이렇게 내버려도 시를 읽겠다고 하니까 앞에 계신 오늘의 2부 게스트께서 레디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유튜브 미네풀 작가님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계속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내버려도 이렇게 시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유튜버에게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이제 앞으로 뭐 미디어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맞아요. 얘기는 그런 얘기보다는 저는 근데 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혼자 작업을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좀 절 그만 내버려둬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참견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살짝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좀 난 좀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갔나 보다 이러면서 날 좀 잡아줘, 구해줘. 그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시계 네. 조금만 앞으로 돌려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내버려도 하고 있었죠. 저도. 네. 저희 어제 1부에서 딱 재밌는 시점에서 끝났잖아요. 네네. 어제가 아니라 1부에서 네. 어쨌든 이제 일단 저 때 좀 남들이 좀 오지랖 많이 떨었을 것 같아요. 큰 회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으로 간다고 할 때 뭐 주변에서 뭐 아버님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 뭐 많이 말리지 않았나요? 저희 아버지는 오히려 그때는 저한테 별로 안 그러셨어요. 그래요? 예. 대기업을 관두는데도 네네. 큰 기업을 관두는데도 그때는 별로 안 그러시고 네. 오히려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를 관두니까 그 회사 동료였던 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았지만은 그 상사분 중에 네. 한 분이 그때 이제 저는 그분을 참 나이스하게 봤거든요. 네. 참 신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소에 안 친하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죠. 신사시네 이러고. 근데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마지막 이제 관두기 전날쯤에. 근데 약간 좀 악담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때 약간 오기가 생겼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가 자긴 본 적이 없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셨겠네요. 예, 약간 좀 다른 표현이긴 한데 근데 네. 좀 대놓고 악담이긴 했어요. 그렇게 잘 될 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제 웃으면서 그건 네 생각이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뭐 그런 식이 있는데 근데 주변에서는 좀 뭐랄까 그때는 좀 이제 제가 제 표현을 좀 많이 했던 시기라서인지 네. 그때가 참 과도기였거든요. 제가 이제 제 감정에 대해서 좀 잘 표현하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얘기하는 게 이제 한 1년 정도 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변에서 너 같은 애가 그런 큰 언론사에서 보수적인 그런 언론사에서 버티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좀 반겨주는 분위기긴 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잘할 것 같았나 봐요. 근데 잘 못했죠. 모든 건 다 기대와 다르게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지랖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가 갈 길을 가는 것 같다. 저희가 네. 이제 일부에서 다크호스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다크호스를 실전편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한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 미시적 동기들을 찾고 네. 근데 어느 맥락에서는 그 내가 하는 일이 꼭 거기서 요구하는 일이 아닌 경우를 발견을 하신 거고 다크호스에서는 이제 자기가 잘하는 일과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이제 합치라고 하면서 그걸 합치는 거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알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일단 이 스타트업에서는 예. 뭐 소중한 시행착오를 한번 한 셈이고 이후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또 이렇게 듣고 싶네요.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제 동생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제 동생이 제가 스타트업 관둘 때쯤에 그때도 벌써 한 20만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성장했어요, 그 네, 친구는. 그러니까 옆에서 성공 사례를 또 보고 있었다 보니까 나대는 건 내 동생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도 콘텐츠 만드는 일이 하고 싶은 것 같다. 네. 이게 확신이 들기 시작하니까 나도 저걸 해야겠다 하고 관뒀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는 방향성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관두긴 했는데 네. 근데 유튜브를 한다는 게 진짜 다 혼자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저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제 해야 되는데 혼자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스타트업에서도 어쨌든 조직 생활이고 아무리 그게 독립적인 이제 신생 기업이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뭘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플러스로 아예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관둬본 게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의 공백이 너무 이게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저는 직장을 옮길 때도 일주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뭐 관두고 다음날 출근한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감당하는 방법이 저는 도저히 안 떠올라서 막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기력증도 심하게 오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랑 원래 알던 친한 동생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친구인데 네. 굉장히 어렸어요. 예. 어린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게 참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같이 일을 하자. 누나랑 같이 일을 하면은 자기도 더 날개를 갖게 될 것 같다 이러면서 했는데 사실 그 단체가 어린 친구들이 모여서 정말 열정만 가지고 일을 으쌰으쌰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금전적으로 뭐가 이득이 될 게 없었어요. 당장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는 반대를 진짜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심하게. 그러니까 내가 벌써 30살이 됐는데도 그거는 네가 하면은 실패할 게 분명하다.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패할 게 분명해. 너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나올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때는 이거 실패할 수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근데 이거를 실패하면은 그건 내 실패예요, 아빠. 그러니까 내가 할게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게요. 하고 이제 하고 시원하게 실패를 했죠. 그래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제가 참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땐 참 몰랐어요, 뭐를. 그래서 이제
뭐 있는 돈 다 까먹고 마이너스까지 가고 인간관계도 돈이 없으니까 진짜 유지가 불가능하더라고요. 바닥을 그때 좀 처음으로 겪어봤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돈도 제대로 못 받았고 1년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러고 이제 31살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31살의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31살이 되던 1월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12월이 되니까 32살이 되겠더라고요. 엄청나게 공포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나 커리어가 다 망가졌네. 나 이제 뉴스도 아니고 스타트업에서도 뭔가 성과를 못 냈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나 어쩌지 회사 들어가면 나 이제 32살에 신입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어쩌지 하다가 이제 제 동생이 그때 이제 저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 동생은 이제 누나는 콘텐츠를 하면 된다. 왜 그걸 안 해? 누나 왜 안 해?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잠깐 여기서 끊고 음. 또 한 단계니까요. 참 이렇게 근데 또 이제 유튜버로 나서기 직전까지잖아요. 근데 들을 때는 참 또 당시 상황으로는 그때 뭐 바닥 기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무기력증 빠진 이야기도 나왔는데 또 그 상황을 또 이제 어떤 다른 이 보스들한테 어떤 조언의 재료로 네. 쓰실 때 여기 네. 이제 두 가지 조언 여러 조언이 나오지만 저희 참 두 가지 조언이 와닿는데 하나는 그 엉뚱한 데서 자아 실현하면서 호구 자처하지 말 것이랑 사과받는 방법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 사과받는 방법이 이 문화예술 단체에 있을 때의 그 얘기인 거죠. 그때 어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긴 네. 하죠.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네. 그 사과받는 방법 같은 거 저희 읽으면서 좀 얘기를 여러 개 했었었는데 네. 그 유주님 뭐 어떤 그런 이 사과받는 방법 보시고 뭐 사과받는 요령을 이제 보면서 예. 굉장히 이제 책에서는 단호하게 무슨 계약 체결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이제 어떤 그런 내가 사과받아야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제 장 작가님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제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는 타인에게 네. 이런 식으로 사과를 받은 적은 없고 그냥 회피한다. 그냥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과 받을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아예 그냥 상종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스위치 끄듯이 오프하고 아예 네. 내 인생에서 그냥 삭제. 삭제해버리는 네. 그런 식의.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나의 입장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좀 어리고 약한 친구들에게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되게 공감했거든요. 저는 이 사과는 빌려준 돈 받듯이 받아야 된다. 여기 이제 요령 1, 2, 3 나오는 그렇죠. 거가 되게 쟁이 같은 와닿고 그래서 한번 작가님이 한번 이렇게 소개를 네. 한번 조금 스텝 3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거는 스텝이라기보다는 특징이네요. 네, 그렇죠. 잘못을 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인데 네.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한 반성인지 모호하다. 두 번째는 후회와 슬픔에 잠긴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묘사한다. 세 번째는 빠르고 조건 없는 용서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용서할 때까지 사과할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흔하게 보는 흔하죠. 반응인데 네, 굉장히 흔하죠. 그런 때 알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생각을 했었냐면은 사실 그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사실은 저는 그 사과를 받았어요. 받고 뭐 돈도 받았었고 사실은 네. 받기는 받았는데 이제 찝찝한 사과였던 거고 네. 이제 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린 여자 친구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조금 성적인 문제에서 사과를 꼭 받고 싶어 하세요. 네. 뭔가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이게 두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케이스에서는 저런 식으로 사과했을 때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를 받았는데 네. 그 피해를 입으신 분이 숨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회피할 수단을 만들어 놓은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긴 해요. 하는데
정확하게 모호하게 얘기 안 하고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책임지는 것 없이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피해를 입은 친구가 숨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나는 저것도 사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게 사과가 아니었네. 저거를 용서를 해주면 안 되는 거구나. 만약에 내가 사과를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친구가 또 비슷한 케이스가 있길래 그때 제가 완전 작정하고 너 그 사람한테 녹음할 거 다 했어? 증거는 해놨어? 언제 어디서 이거 육하원 측에 따라 사과를 받아. 그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압박을 해라. 그런 다음에 네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라 라고 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 친구는. 네. 네. 약간 정말 사과를 받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근데 저도 보통 넘겨요. 저도 별로 사과 안 받아요. 안 기다려 저는. 내가 왜 그걸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너는 막 살아라 하고 넘어가죠 보통은. 그 외에도 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팁 같은 게 또 책에서 발견하신 게 있을까요, 장 작가님? 저는 그 엉뚱한 데서 자아 실현하면 호구를 자처하지 말고 이거 1부에도 나왔고 2부에도 그 문화예술 단체에 나올 때 뭐 발견했다기보다 제가 이제 미네풀 작가님이 이 보스들한테 해주는 얘기를 사실은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 해주신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 뭔가 이제 소설을 쓰고 뭐 강연을 다니니까 그런 또 뭐 이렇게 스타트업이라고 찾아오는 데도 있고 뭐 미팅을 하자 또는 맞아요. 뭘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은 아마 유주님도 이런 일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현실은 결국엔 뭐 돈을 포함하여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그 꿈을 실현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무조건 우리에게 열정과 꿈이 있다 막 이런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서 명분을 가지고. 예. 그러면서 특히 막 이제 무슨 막 뭐 그 동네에서 힙한 어떤 용어들 요즘 뜨는 어떤 용어들을 전문 막 용어. 하면서 하는데 결국 다 들어보면 그냥 껍데기 같은 얘기고 그래서 마지막 그럼 뭐 예산 계획 같은 게 어떻게 되시나요?라든가 뭐 맞아. 매출을 언제 발생할 것 같은가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답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오지랖을 부리진 않죠. 그냥 알겠습니다.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맞아요. 그냥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그다음에는 안 만나는데 뭐랄까 이거는 정말 한 서너 살 위의 선배가 이렇게 정말 진심이 느껴지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고 저는 약간 여기서 그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거 오지랖과 조언의 또 다른 측면을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보통은 그냥 오지랖도 안 떨고 조언도 안 하고 싶은데 남의 안전하고 문제가 될 때는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나 모르는 사람이라도 맞아요, 저도. 저 거리가 위험하고 밤에 저 시간에 그 거리에 가면 위험할 것 같을 때는 그 사람과 제가 신뢰가 없어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책방무사 이야기도 약간 안전이랑 상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 청년들이 어떤 그냥 대학 동아리인데 뭘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장렬하게 그래가지고 뭐 한 학기를 그냥 말아먹는다. 그럼 괜찮은데 뭐 자기들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을 가지고 뭘 했다고 할 때 그게 위험한 거리를 가는 것 같은 저건 안전이랑 좀 상관이 있고 맞아요. 그냥 시행착오가 아니라 저거는 좀 되게 저게 망하면 늪에 빠지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돈과 결부되어 있을 때 그 느낌이더라고요. 늪에 왜 빠지는가? 그러니까 그냥 열정페이로 드라이하게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루 내 경험을 되게 했어라고 넘길 수도 있는데 사실 열정페이는 실패해도 그냥 그 맞아요. 기간에 돈을 못 받는 건데 분명히 여유 자금을 갖고 했건 아니면 그냥 자투리 시간을 쓰거나 이런 건 너무 좋죠. 저도 열정페이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는 투입돼야 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막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투입해서 하다 보면은 내 현실적인 기반, 가족, 사생활 뭐 이런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돈이 없으면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취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그 문화단체에서 일했을 때 가족이랑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취약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근데 돈도 없어. 그러고 이제 딱 보면은 기댈 때가 나를 그 열정페이로 뭐 착취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열정페이로 나를 써먹었던 데밖에 기댈 데가 없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 때 이제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 사적인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다 무너졌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시간 분배를 못했으니까 그때 이제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할 곳이 무너졌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국도 사회 안전망이 좋고 어떤 뭐 이렇게 사업할 때 자금 조달하는 게 외국처럼 맞아요. 이제 남의 돈으로 빌려와서 딱 거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빚져가지고 사업하는 거를 정말 말리고 싶고 저도 절대로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오지랖은 되게 필수하다라고 여겨지네요. 그러니까 어디가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일할 때 이메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저에게 뭔가를 부탁하면서 기본적으로 밝혀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런티 같은 거, 뭐 강사료, 뭐 공연료 맞아요. 같은 것을 처음에 밝히고 다가오는 원고료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거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뭐 해달라 혹은 좋은 일 하니까 도와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돈 얘기를 왜 빼먹었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러고 그냥 넘어갔다가 요즘에는 제가 말을 하게 될 때가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돈 얘기를 왜 안 하냐? 돈 다른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메일 보내실 때 돈 얘기를 꼭 처음부터 해주셔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그게 뭔가 얘기를 하게 그 돼요. 행사나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굴러가고 있나의 척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다가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계획에 부실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좀 저는 어디서는 조금 꼰대질을 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독립영화 만드는 분들 얘기를 뭐 글이나 말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는데 네. 그렇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사람이 다쳤는데 병원에서 수술 안 받고 뭐 촬영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뭘 본인도 한다고 하고 같이 영화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막 돌아왔구나 했는데 뭐 그런데 뭐 뼈 부러진 게 저절로 아물었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오지랖을 떨고 싶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잠을 자야 되고 영화 찍을 때 하다가 뼈가 부러졌으면은 나을 때까지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리고 무슨 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진짜 거기를 셧다운을 시킬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이제 들으면 어디서 늙은이가 와가지고 오지랖 떤다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예. 근데 어쨌든 뭐 갑자기 오지랖 얘기를 하다가 뭔가 안전에 관해서 네. 오지랖을 갑자기 다들 함께 오지랖에 복잡한 면모가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 연애 얘기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급하세요. 급하색. 네. 그 모태솔로에게 연애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책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모태솔로에게 연애는 왜 어려운 건가요? 저 모태솔로 참 오래 있었어요. 25살에 첫 연애를 했으니까 네. 이제 비교적 늦은 편인데 근데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안 해봐서 겁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겁의 정체가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구독자분들 만나가지고 모임했을 때 모태솔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고등학생이라서 모태솔로라고 하기도 그랬어요. 아니 고등학생 요새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들 모태솔로라고 사연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마다 이 얘기들이 뭔 소리야?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게 진짜 이건 그냥 꼰대다. 오늘 영감님 캐릭터가 나오네. 영감님 나오셨습니다. 연애는 대학생 그렇게 네. 있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본인이 기대한 바가 있잖아요. 뭔가
파트너십에서 기대하는 바가 이제 자기 혼자 이제 꾸며놓은 게 있는데 되게 장밋빛의 뭔가 그게 있는데 그게 깨지는 게 일단 무서운 거랑 그리고 저는 이제 모태솔로였을 때 어떤 게 또 무서웠냐면은 그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담백하게 안 보이고 왕자님 or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진했던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되게 왕자님 같은 애들이 쓰레기이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거 애들이 왕자님이기도 하고 어디 가서는 네. 그러니까 되게 상대적인 거고 그냥 중요한 거는 그냥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거를 좀 담백하게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네. 그냥 담백한 나 같은 사람처럼 안 보이고 뭔가 대상화를 시킨 거죠, 제가.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님이나 쓰레기라고. 네, 예. 그 모태솔로는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왕자님을 못 만나면은 쓰레기인 거야.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고르고 너무 철벽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모태솔로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이제 나오는 조언이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죠. 음. 네. 그 근데 나쁜이라는 이제 말 표현을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부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이제 나쁜이라는 수식어의 그 정의는 뭐랄까 그냥 본인 입장 되게 뚜렷하게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네.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감정 가는 대로 네 기분 가는 대로 한 번 정도는 해보세요. 한 번 정도는. 왜냐면은 제가 그전에는 그러니까 어떤 연애 전에는 진짜 다 제가 이제 공감 능력 애매하게 좋아서 짐작해서 지레짐작으로 이제 맞춰주는 식으로 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좀 제 뜻대로 약간 말도 다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내가 맞춰준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맞춰준다고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나는 바라지 않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먼저 뭐 가령 뭐 내가 배려한답시고 뭐 뭐랄까 뭐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난 굳이 바라지도 않고 아직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 내 집 앞까지 바래다 주길 바라지도 않는데 왜 이래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던가 이런 입장차에 대한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내 감정대로 하고 좀 상대방이 날 맞춰주는 상황이 됐을 때 네. 약간 그런 다른 입장차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때까지 예전에 내가 남자친구 맞춰준다고 비위 맞춰준다고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걔한테 하나도 안 고마웠겠구나. 별로 안 좋았겠다.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한번 돼보세요. 네. 좀 제발 님들 뜻대로 해보시고 착한 여자, 착한 남자 노릇 그만하세요. 네. 별로 안 착하잖아요, 우리?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연애 상담에 그런 고민들이 많은가요? 네. 예, 그런 고민도 많죠. 이제 갑을과 관련된 그런 고민도. 갑을? 그러니까 왜 연애 관계에서도 이제 갑을을 따지는 그렇죠. 애들이 연애에서의 많잖아요. 갑을. 예, 자기의 갑의 위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고민 상담을 그런 또 하나요? 고민 상담도 있고. 어. 근데 이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냥 뭐 처음에는 이제 제 남자친구가 저한테 다 잘 맞춰줬는데 나중에 가면 애정이 식은 것 같다 이런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굴곡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직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되게 조금 너무 두렵게 받아들인다든지 뭐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절대로 네가 갑이어야만 해. 갑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갑도 될 때도 있고 을도 될 때도 있고 네. 그냥 서로 지탱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근데 서로 지탱해 주려면은 이 입장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왜냐면 안 그러면 의존하는 관계가 그렇죠. 되니까. 네. 여기 이제 챕터마다 뒤에 이제 조금씩 실제 상담 예가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 질문은 참 많이 받을 질문이고 이걸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 답을 알고는 있어도 답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할 때 진짜 와 이렇게 뼈를 때리는 답을 뭐라고 했길래 했다시피 그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얘기가 네. 답을 한 걸 보면서 정말 맞다 싶은 그런 거였거든요. 아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아. 소개를 해주시면은
예. 이게 다 그 예. 챕터마다 이렇게 Q&A가 하나씩 있는데 그게 다 실제 고민들. 네, 인 완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완전 실제 날로 된 실제 고민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각색을 하긴 했어요. 네. 이제 실제로 받았던 건데 이제 뭐 신분 노출이나 이런 게 이제 좀 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색을 좀 많이 했고 이거는 실제 고민이에요. 이건 실제 고민. 제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남자친구가 3년이나 사귀었는데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어떻게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나? 한 번도 이게 진짜 기억이 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연애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이제 해주기도 했는데 자기도 이제 손해 보는 기분이니까 자기도 안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분이. 네. 이제 그랬는데 자기가 항상 붙잡고 그렇게 남자분이 뭐 매력이 대단한가 봐요. 그래서 붙잡고 계속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도 헤어질 고민을 이제 진지하게 하게 됐다라는 걸 이제 저한테 보내 주셨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제가 해드렸던 말씀은 네. 사실은 남자친구분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은 자기 여자한테 선물 하나 안 해주냐.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자친구분 입장에서 남자분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서 한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이 남자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그거일 테니까요. 이제 어떤 특정 순간에 최대치를 잡아놓고 이거를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돌아오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건데 저는 보통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님 그건 그거 님 기대고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기대일 뿐이고요. 근데 기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세요. 님 남자친구는 그럴 능력이 안 되고 의지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해드립니다. 이 사례는 혹시 피드백이 있었나요? 있었죠. 있어가지고 담았어요. 이분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이분한테 이제 제가 계속 남자친구분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은 자기 여자한테 선물 하나 못 해주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게 맞다. 그리고 이미 헤어질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연락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종지부를 원할 때 저한테 연락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됐는데 어떤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경우엔 제가 종지부를 확실하게 찍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저 언니 저 헤어졌어요. 홀가분하다면서. 저 이제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러면서 이제 연락이 왔었죠. 그래가지고 이거 사연 실어도 될까요? 그랬죠. 참 그러니까 연애가 그렇다니까 막상 연애할 때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좀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러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왜 그 관계를 진즉에 정리를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참 주변에서 아무리 그 사태를 알려주고 이건 아니다 빨리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해도 사람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보이지도 않고 당사자들은. 근데 어쨌든 미네플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고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전달력이 설득이 굉장히 컸다라는. 저도 저렇게 많이 해봐서. 근데 제가 저런 연애에 적어도 저런 연애 패턴에서 뭔가 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그 생각의 전환이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그냥 내 기대랑 이 상대방은 별개다라는 걸 깨닫고 난 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타치, 그러니까 최대치에 대해서 나는 항상성을 바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된다. 능력도 안 된다는 게 뭐 이게 뭐 그 사람이 돈이 많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의지가 없다. 약간 이런 게 좀 파악이 되고 나면은 좀 마음 정리하는 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분리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거는 원하셔도 되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쳐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세요라고 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맞네. 그러니까 기대를 포기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읽으면서 또 약간 이 연애 파트 관련해가지고 그런가 싶었던 게
요즘은 이제 결혼 정년기도 그러니까 결혼 평균 연령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20대 네. 여성들이 그렇게 결혼 문제를 의식하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결혼 문제로 부담을 가지나 보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는 보통 이제 그냥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에 대해서 무조건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에 네. 대한 생각은 다들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자아 실현에 좀 더 추를 두는 편이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이 이제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어요.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어. 마지막 이제 연애 챕터 조금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결론 파트로 넘어가서 결론이 되게 의미심장한데 네. 꿈과 목표는 없어도 방 청소는 하자. 요거 저는 들으면서 와닿았는데 네. 요 문장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꿈과 목표는 없어도 네. 이거는 또 왜 그런 건가요? 꿈과 목표가 없어도 방청소는 하자. 이 네. 방청소는 하자는 진짜 제가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전 무기력증이 왔을 때 진짜 좀 심하게 집을 어질러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심하게. 예전에 그 영화 아세요? 그 혐오스런 마츠코의 인생? 네. 거기에 보지는- 제일 마지막에 마츠코가 사는 집 아시죠? 그 되게 쓰레기로 네네네네네. 가득 찬 방. 음.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너무 되게 저거 내 방인가? 약간 그랬나요? 실제로 그 정도로 더러웠어요. 실제로. 와. 네. 저는 영화를 못 봐서 많이 더러운가요? 네, 좀 많이 더럽고. 진짜 많이 더러워. 그러니까 쓰레기장 같아요. 약간 어. 창고 수준으로 잡다한 거 쌓아놓은 네. 창고 있죠. 호더라고 하는 네, 그런 네. 그 저는 수준으로. 호덕까지는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정신 상태가 많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겪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심지어 그때 제일 무서웠던 점은 그게 문제인 줄도 몰랐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이게 정신이 진짜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더럽혔는데 그냥 바깥이랑 안이랑 나를 완전 분리시키고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게 집안의 상태가 내 정신 상태와 마음 상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방치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바깥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 모습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의미를 두다 보니까 거기에만 의미를 두고 나한테 스스로 책임을 질 줄 모르더라고요. 뭔가 내 건강, 내 집, 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어떻게 보일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근데 보통 그런 경우 많거든요. 특히 네. 이제 어떤 또래 집단의 압력을 되게 많이 그렇죠. 느낄 나이에는 그렇죠. 이제 밖에서 보이는 걸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같은 거를 좀 뒤로 막 미루게 네,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좀 극단적으로 무책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사실 꿈이나 뭐 열정, 꿈이라고 할게요. 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걸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꿈인지 아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스타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되게 막연한 동경에서 시작을 하는 게 꿈인 경우가 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많이 변할 거고 그리고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꿈을 이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20대를 보내면서 괴리가 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꿈에 대해서는 네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두고 그리고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걸로 두고 근거진 내 몸, 내 방, 내 집부터 여기를 책임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살다 보면은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가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느낌의 방청소를 하자는 거는 그냥 은유로서도 메타포로서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자는 뜻도 되고 네. 실제적인 의미로 방청소를 하자는 의미도 되고. 제가 곤도 마리에 씨 되게 좋아했는데 네. 그 곤도 마리에 씨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오, 설레지 맞아. 않으면 네. 버려라 시리즈가 있어.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물론 책도 읽었지만 그 시리즈가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예. 보면서
제가 그거대로 청소를 한번 해봤어요. 집 청소를. 진짜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거기에서 진짜 심플한 원칙은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고 중요 원칙 중에 또 하나는 옷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옷 옷 청소? 먼저 버리는 거예요. 옷 먼저. 오. 네, 왜냐면 옷이 부피가 제일 많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해봤어요. 진짜 네. 진짜 설레지 않으면 버릴 때 얼마나 남을까 했는데 옷을 진짜 거짐 한 4분의 3은 버린 것 같아요. 4분의 1 정도만 남기고 다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옷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마주하면서 네. 설레는지 안 설레는지를 네, 이렇게 뭐 곤도마리 보고 씨께서는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의식까지 해가지고 고마웠어 그동안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이건 놔두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좀 드는 생각이 집을 청소를 하면은 이런 가치 판단을 내가 스스로 하네. 그러면서 되게 가치 판단에 대한 감이 생겨요. 내 직감에 대한 감이 생겨요. 난 이런 걸 좋아하고 난 이런 게 싫어하네. 이걸 되게 물리적인 것 같고 내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감을 잡아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막내 이모가 이걸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이모가 이렇게 저희 막내 이모는 어떻게 보면은 8자매 중에 막내잖아요. 네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가 너무 나이 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소스를 받은 게 되게 적어요. 우리 막내 이모는. 근데도 우리 이모는 되게 단단하게 잘 살았거든요.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잘 살고 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모가 그렇게 잘 살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모는 여기에서 항상 감을 되게 잘 찾았었겠다. 뭐가 좋고 뭐가 싫고 뭘 버려야 되고 이런 게 컨셉이 있으니까 집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진짜 잘하는 거지. 듣고 보니까 네. 되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네. 이 옷을 버릴지 말지는 음. 남이 또 조언해 줄 수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정말 내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 직감대로 하는 그리고 거죠. 또 이게 은근히 그 애매하게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단을 매번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면서 정말 네, 자기 결단력. 세계가 결단력, 판단력, 주관 이런 게 생기겠군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옷 하나도 사실. 네. 왜냐하면 왠지 이거가 저만 해도 나중에 이거 머리 기르면 입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고 맞아요.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나니까 못 입게 되는 게 또 갑자기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옷 정리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입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쉽지 뭐 않아요. 버리려다가 말고 이렇게 막 머뭇머뭇하게 되고. 저는 사실 옷은 뭐가 두 벌이 있어도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옷은 별로 없는 그런 문제에 안 맞부딪히는데 저한테 문제인 거 책. 책 얘기하실 것 책을- 같았어 왠지. 네. 책도 그래요. 책도 그래요. 책이- 나중에 읽을 것 네. 같고. 계속 그래서 책 쌓이는 게 싫어가지고 전자책으로 보는데도 쌓이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맨날 버리라고 하고 뭐 아내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버려라고 하면 그중에 이거는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뽑다 보면 결국 다 뽑아요. 다 뽑고 그래서 최근에 되게 유용한 방법을 개발했죠. 오 뭔가요? 이 이제 그 곤도마리의 의식과 같은 이 책 이게 뭐라고 해서 책 나눔, 책 여행 코너를 통해서 그냥 여기다 뭐 몇 자 적어가지고 뭐 저 이렇게 읽었는데 뭐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책 이게 뭐라고 뭐 이제 SNS 같은데 이제 올려가지고 저희가 사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이걸 할 때 잘됐다 하면서 다른 분들이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는 것 같은 책을 했더니 이게 그냥 종이 쓰레기 버리는 거 하고 느낌 다르게 되게 기분이 그렇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자고 팀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좀 부정기적으로 아니라 그냥 계속 해보려고 정기적 저희 SNS 통해서 지금 계속 저희 이벤트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자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책을 저희가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하게 보는 편이라서 막 접고 밑줄 긋고 막 저도. 메모하고 이러거든요. 거기다 막 욕도 적으시잖아요. 네, 욕도 적고 그래요. 좀 짜증나는 캐릭터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약간 손때 묻은 책을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의미 있다.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저희 그 도서전 할 때도 그렇게 어쩔 때는 정말 그 저자분의 사인이 있는 책도 있고 저한테 되게 각별한 책도 있고 근데 이게 책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의미 있다라는 명목 하에 그냥 책장 안에 주구장창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다시 읽힐 일도 없이. 활용되지 예, 않고. 근데 맞아요. 만약에 그 책이
또 다른 주인을 만나서 다시 한번 만져진다라고 할 때 그 책한테는 이게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장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되게 소중한 책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저자 사인 있는 거기다가 이제 엽서 껴가지고 저는 이 책 되게 소중하게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시 소중하게 잘 읽어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근데 그런 나눔은 되게 좋은데 근데 옷은 또 그럴 수도 없잖아. 옷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 근데 또 옷은 이렇게 그런 나눔할 때 옷이 다른 거 보내는 건 되게 좀 실례인 것 같더라고요. 그 받는 데서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근데 헌옷은 이거는 네. 제가 업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네. 스타트업 네. 있었을 때 헌옷 네네네. 수거해 가는 그런 네. 플랫폼에서 플랫폼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만들어서 이제 홍보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어차피 그 헌옷 수거함에 넣어놓고 하면은 그 다 이렇게 그 시장이 있어요. 패자원 시장 다 네. 팔려요. 괜찮아요. 팔립니까? 예, 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팔립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서 그리고 아. 팔 수도 있어요. 그냥 무게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 수거 해가시니까 그런 예, 죽지 않습니다. 옷이. 네. 근데 아무튼 얘기가 잠깐 샜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느냐 마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내가 이걸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리고 네. 내가 A냐 B냐 이 중에서 내가 선택한다라는 그렇죠. 어떤 그 연습을 한다라는 거에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그 직감을 어떤- 되게 네. 무섭잖아. 사실은 그 현실에서 내가 사람을 상대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음. 해가지고 하면은 그걸 날로 하면은 너무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트레이닝을 뭔가 내 주변 상황을 책임지는 데서 시작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필요할 거니까 두고 이거는 어떻게 하니까 뭐 버린다거나 아니면 이건 다른 사람한테 줘야지. 약간 이런 결정을 스스로 내려가는 데서 좀 심리적인 트레이닝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신의 웨이트 트레이닝 비스무리한 음. 그런 거 같고. 저한테는 진짜 필요해요. 열심히 해야 돼. 정말 신경 써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의 실전편 얘기를 하면서 뜬금없게 이렇게 외국 이론서인 다크호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신경 써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에서 이 미시적 동기를 찾아가는 과정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얼굴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콘텐츠를 만드는 동력이라는 것이다. 내가 관심종자인 것은 알았지만 그 정도로 관중인 줄은 몰랐다. 첫 영상을 만들 때는 얼굴을 드러내고 만들어서 신나게 작업했는데 내 목소리만 들으며 작업을 하니까 세상 지루했다. 당연히 결과물도 지루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내가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뿐 어떤 책이라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뾰족하게 지금의 네. 미네풀 채널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요때 얘기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가 제 동생 유튜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네.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제가 불안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전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동생이 누나 그러면은 출판 시장에서도 이런 니즈가 되게 있어. 네. 제 동생은 이제 영화 시장에서 니즈를 보고 들어간 애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판 시장에도 이런 니즈가 있고 누나랑 컬러도 잘 맞고 그래서 책 리뷰를 한번 해봐. 그러면서 근데 빨리 성장하려면은 얼굴 없는 게 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 빨리 가고 싶으니까 한번 해볼게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만들어봤어요. 그렇게 네. 해봤는데.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음. 진짜 재미없고 그리고 좀 제가 출판 시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뭔가 좀 될 만한 책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이런저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은 참 조언을 잘해요. 오지랖이 아니에요, 걔는. 근데 걔가 그런 상황을 보더니 나한테 연락이 와서 누나는 그게 안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 그냥 누나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저도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한 1% 남은 의존심이 내 동생한테 있었구나.
네.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진짜 내 감대로 채널을 운영해 나가야겠다라고 처음으로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드러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니야.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어라는 관점으로 다가가니까 훨씬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막 처음에는 뭐 한 몇십 명 조회수 나와도 전 되게 기뻤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해서 차차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스타일이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영상이 하나가 잘 터지면 되거든요. 유튜브는. 그래서 영상 하나가 되게 잘 터져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뭐랄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객관성 혹은 객관성을 가지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까 다코스 얘기를 네.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실제로 잘할 수 있는 거랑 뭔가 이 균형을 진짜 되게 잘 잡아 나가는데 잘 잡으려면은 진짜 엄청 솔직해야 돼요. 진짜 200% 솔직해야지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그렇게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 나 좀 책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나 책 읽는 여자야라는 관점으로 만약에 다가가서 채널을 만약에 운영했었으면은 안 되는데도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뭔가 네. 그런 욕구와의 뭔가 그런 다툼에서 내가 제일 원하는 거는 난 일단은 내 얼굴을 드러나는 거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는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이건 안 먹히니까 얼굴 드러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약간 그런 솔직함. 네. 뭐 내가 착하게 보이든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호불호 가리는 거 네. 그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데 길이 있다고 전 생각하는 이유가 마음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마음을 담아서 뭘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빼놓고 마음 없이 뭔가를 하면은 어떤 동력을 가져다 쓰게 되냐면은 불안이란 동력을 가져다 쓰게 되거든요. 예, 불안하니까 하는 거랑 하고 싶어서 하는 게 하고 아니라 싶- 무서워서 하는 네, 게 무서워서 되는군요. 약간 두려워서 하는 거랑 두려워서 하는 것도 근데 잘 될 수는 있어요. 네. 잘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두려워서 뭔가를 하는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고 항상 차선책만을 선택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 차선책이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치는지를 정말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네. 이때도 이제 그 책 리뷰하고 얼굴 안 내미는 이것도 사실 차선책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차선책으로 가려고 하네. 관성처럼 이렇게 살아왔었으니까 그럼 다시 최선으로 가자. 약간 이런 식의 시선 교정을 계속했어요. 네. 또 차선책이다. 최선. 이러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야지 마음을 끌어올 수 있어. 불안 때문에 뭘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지금 되게 얘기 들으면서 본받아야 돼. 내가 본받아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옷을 옷을 버리는 것부터. 네, 옷을 잘 버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네. 또 타성에 좀 많이 젖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좀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정말로 물론 내가 싫어해서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해서 하는 게 되게 많아지고 맞죠. 점점 네. 공포 때문에 하게 되고 돈 때문에 하게 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이 돈을 부르고 돈 때문에 막 하게 되고 약간 이런 일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나도 저런 초심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거를 안 보고 있네 라는 생각을 새삼 하고 있고 만약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실 초심을 보고 하면 말씀하신 마음이라는 게 더 들어갈 테니까 예, 오늘 가서 옷도 좀 버리고 초심도 좀 뒤져가지고 찾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윤애플 작가님 이제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좀 듣고 싶어요. 계획은 이제 10만 유튜버가 빨리 되는 거랑요. 네. 그러고 뭐랄까 저는 되게 먼 미래는 좀 안 보는 편이고 한 근시안적인 미래만 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의 계획이 있는데 네. 이제 올해까지는 그래도 한 유튜브 구독자 우리 보스분들이 한 15만 정도까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제 목표고 되게 예. 가까운 목표고 한 2년 뒤쯤에는
약간 스탠드업으로 무대에서 하는 그런 오. 기획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아직은 역량이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막 넷플릭스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스탠드업 코미디 예, 말씀하시는 엘리웡 거예요? 아세요? 아, 엘리웡 너무 좋아해요. 엘리웡도 진짜 좋아하고 뭐랄까 브레네 브라운 같은 분도 되게 최근에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아니면은 토니 로빈스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 좀 무대에서 좀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는 이건 진짜 근데 좀 막연한 꿈인데 제가 좀 이걸 갖고 궁리를 하면은 한 내후년쯤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도 이제 좀 열심히 다니려고 좀 감각을 쌓고 싶어서 네. 이 정도고 바라는 바 그리고 진짜 이건 바라는 바는 약간 좀 파트너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 네. 다 잘 되실 것 네. 같아요. 시크릿. 간절히 빌면 이루어진다. 네. 아 웃겨. 아, 오늘 오시면서 방송 시작 전에 되게 막 떨린다, 긴장된다 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살짝 긴장돼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이제 전혀 긴장 안 네. 하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는데 막 중간에 빠져들면서 들었는데. 예.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요? 오늘 뭐랄까 저한테는 두 분이 참 셀럽 같은 느낌이거든요. 셀럽이시잖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긴장을 하면서 막 주변에 막 장강명 씨 이게 책 많이 읽는 언니한테 장강명 씨는 어떤 분이야? 그러니까 언니가 이런 책을 썼는데 하면서 막 얘기 그런 분이시구나. 막 요조님 막 예전에 막 했던 거 막 찾아보고 막 하면서 되게 이런 분들이야 내가 방송해도 돼 이러면서 왔어요. 저는 또 회사원으로도 오래 살았고 그래가지고 뭔가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런 데 있어도 되나? 라는 느낌. 그래가지고 즐거웠어요. 뭔가 좀 앞으로 내가 뭘 해나갈 때 좀 이 추억이 되게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막 이런저런 교훈도 많이 얻은 것 같고. 네. 아유. 그리고 뭐 책도 책인데 저는 유튜브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책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찾아본 거죠. 네. 지금 장 작가님도 네, 보셨죠? 네. 진짜 그냥 사실은 참고하려고 그냥 플레이를 했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봤거든요. 보고 그냥 계속 보고. 유튜브의 마력이 아닌가요? 아 진짜 장난 아니던데요.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인기 유튜버도 가능해지는구나 싶었고 앞으로도 구독하고 이제 나 어디가 자랑해야지. 이거 뭐지? 따봉이라 그러나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이거 누르면서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저희도 함께 이야기 나눠가지고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칠 순서입니다. 끝으로 신경 써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네. 내용으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삶에서 각자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 과제는 긴 시간에 걸쳐 풀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 장기전을 위해서는 먹는 것에 신경 쓰고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쓰레기는 그때그때 버려야 한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움직임이지만 꾸준히 자신을 돌보고 장기적으로는 내 삶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낱낱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응원해주는 사람도 그저 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잘 되길 바라는 거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애초에 도전을 시작한 나 자신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나 자신도 하나하나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100% 믿을 수 없다. 80%의 확신 정도로 시작해도 괜찮다. 20%는 도전의 과정과 결과 안에서 채워나가면 된다. 팟빵 오리지널 콘텐츠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